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협전TV의 이명찬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 국장을 결정하며 첫 번째로 내세웠던 이유가 입헌 정치사상 최장의 재위 기록이었습니다. 이러한 변명이 기시다 정권 붕괴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가 충격적으로 피격을 당한 것은 구통일교회와의 깊은 관계 때문임이 밝혀지면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자민당 정치가와 구통일교회와의 질펀한 관계가 연일 일본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교회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이 문제를 철저하게 추궁을 하자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회의 광고에 간판격인 인물이었음이 밝혀졌고, 그의 장기 집권이 통일교회와의 깊은 관계 때문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아베 총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이 병리적인 선거 메커니즘이 그 배경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정으로 보낸 요양기간을 끝내고 8월 31일에 공무에 복귀한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 서두에서 구 통일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총리는 강요를 포함한 자민당 의원이 국민이 염려나 의혹의 눈길을 가지도록 한 것에 대해 자민당 총재로서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게다가 교회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당의 기본 방침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자민당으로서 설명 책임을 완수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나아가 영감상법의 피해자 등의 구제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베 전 총리와 구 통일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돌아가신 지금 충분한 파악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 자세에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라며 도망치고 싶은 심리가 또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이번 구 통일교회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컬터의 광고 간판이 되지 않았다면 총격을 받을 일은 없었을 테고, 총격이 없었으면 구 통일교회와 자민당 의원의 넓고 깊은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올라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킬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기시다 총리가 재빨리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결정한 근거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는 구 통일교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도 아베 전 총리와 구 통일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만은 국민의 눈에 띄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은 이해할까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9월 7일 국회 폐회중심사에서 아베 전 총리를 국장으로 하는 이유로 4가지 점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입헌 정치 사상 최장인 8년 8개월 총리를 맡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마 이것이 국민을 이해시키기에 가장 알기 쉽다고 생각해 첫 번째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전쟁 전에 일본에서는 재위기간을 국장의 이유로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전에 총리가 가장 길게 총리를 맡은 것은 가스라 타로로 재위기간은 약 8년에 약간 모자라는 2886일에 이릅니다. 그 가스라와 같은 시기에 교대로 총리를 맡은 사이온지 김모찌는 재위기간이 가스라의 반이하인 1400일이지만 사이온지는 국장으로 치러졌고 가스라는 국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서 전쟁 전에 총리 경험자로 국장이 된 것은 사이온지 이외에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마스가타 마사요시 등의 3명이 있는데 재위기간은 각각 2720일, 499일, 943일입니다. 그러니까 재위기간이 고려되어 국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전후 하나의 예밖에 없는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국장을 결정한 사토 에이사쿠 총리의 머리에 있었던 것은 전후 가장 오래 총리를 맡았다기보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을 독립으로 이끈 정치적 공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사토가 법적 근거가 전후에 상실되었음에도 요시다의 국장을 강하게 바란 것은 요시다 내각 시대에 일어난 조선 의혹 사건으로 자신이 체포될 것 같아진 것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구해준 대언인이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최장 재위 기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위험한 효과도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베 전 총리가 왜 장기 정권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구 통일교회가 얽혀나옵니다. 과거에 통일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었던 아베 전 총리가 제1차 정권에 실패하자 그때부터 구 통일교회와의 접근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제1차 아베 정권은 참여선거에서 참패하였고 참의원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잃었습니다. 중의원에서 고즈미 정권의 우정선거 덕분에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뒤틀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전 총리는 무작정 총리직을 계속 지켜가겠다고 표명하자
자민당에서 버림을 받고 보기 흉한 퇴진국으로 내몰렸습니다. 무능한 정치화가 당시 아베의 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주당 정권의 그 이상의 무능함에 도움받아 정권을 탈환하고 제2차 아베 정권을 탄생시키고 나서는 몰라보도록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죠. 7년 8개월의 재임 동안 6번의 선거에서 전승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에 이기는 것이 모든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했던 아베의 선거 전략에 구통일교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이번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구통일교회와 아베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키시노부스케와의 관계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 시작은 미국 CIA와 협력관계에 있던 고다마 요시오나 사사가와 료이치 등과 구통일교회의 문선명 교조가 협력하여 국제성공연합이라는 조직을 창립한 것입니다. 즉 구통일교회와 키시노부스케의 관계는 미국의 CIA를 배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부친인 아베 신따로는 그것을 계승하여 구통일교회와 자민당 의원을 연결하는 것에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는 부친이 해온 이 역할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모친의 충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통일교회 측도 아베 전 총리와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2012년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베 전 총리는 제1차 정권의 실패한 반성으로부터 전국 8만 개라고 하는 신사를 묶는 신사본청과 우파의 풀뿌리 네트워크인 일본회의에 더하여 구통일교회라고 하는 선거 조직표 기계를 확보하고 그것들에 의지하여 정치적 부활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표나 이데올로기표를 획득하기 위한 얼굴로서 아베 전 총리를 다시 추대할 생각이 자민당 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2012년의 총선거가 가까워지자 스가 요시데나 아소다로가 아베 전 총리에게 총재선거 출마를 재촉하였고 아베 전 총리는 출마를 결심하게 됩니다. 총재선거를 앞두고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4월 후에 수석비서관이 되는 이마이 다카야 일행과 다카오산에 오릅니다. 실패로부터 재도전하는 결의의 등산이었습니다. 이 산행에는 구통일교회 관계자가 복수 동행했었다고 주간 분신이 보도하였는데 아베와 구통일교회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이무렵부터입니다. 그리고 2012년 연말에 아베 전 총리는 정권을 탈환하지만 자민당은 2009년의 총선거 때보다 비례 획득표를 200만 표나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2천만 표 이상 줄여 국민의 지지를 그 이상으로 잃었으므로 정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은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그 후의 무능을 보고 투표하려 할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지긋지긋하지만 자민당에도 표를 주고 싶지 않다는 유권자들의 실망으로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저하가 현저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단한 조직표를 확보하게 된 자민당의 아베 정권에게는 순풍이었습니다. 다음 2013년의 참여 선거는 아베 전 총리에게는 뒤틀림을 해소하는 복수의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는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한 전년의 총선거보다 투표율은 7포인트 낮았지만 자민당은 민주당의 2.6배에 해당하는 2268만 표를 획득하여 승리하고 뒤틀림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은 뒤틀림이 없어지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국민의 투표에 의한 선거로 독재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아베 정권이 단단한 조직표를 보유하고 있다는 안심감이 있습니다. 투표율을 올리지 않도록 하면, 즉 국민이 판단에 헷갈리는 주제를 내걸고 선거를 계속하면 자민당은 계속 이기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아베 정권은 소비세 재고에 대하여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라든가 국난 돌파 해산이라 여야당이 명확한 쟁점으로 싸우는 선거로 하지 않는 작전으로 참여 선거 사이에 중의원 해산을 반복하여 7년 8개월 사이에 6번의 선거를 하여 전승하였습니다. 이것이 입헌 정치사상 최장의 재임 기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뒤에 구통일교회의 힘이 있었던 것이 이번 총격 사건과 그 후에 구통일교회와 자민당 의원의 관계에서 표면화되었죠. 그러니까 구통일교회와 아베 전 총리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일본의 민주주의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단한 조직표를 내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국민의 투표율을 낮추게 하는 선거를 하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독재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의가 정치에 불만을 느끼면 곧바로 해산하여 승리하고 승리의 결과 불만이 없다는 것으로 새롭게 세팅됩니다. 그것이 아베 전 총리의 입헌 정치 사상 최장 재위 기록을 가져온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국장의 제1의 이유로 내건 아베 전 총리의 입헌 정치 사상 최장 재위 기록이라는 것은 자민당이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 여론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추궁하여 자민당 장기 정권의 굴곡진 선거 메커니즘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민당에게 구통일교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가 아베 국장 결정의 첫 번째 이유로 제시한 최장 제위 기록이라는 여론 설득용 변명은 결과적으로 자민당의 병리적 선거 메커니즘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심각한 우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본 선거 과정의 추이가 몹시 궁금해집니다.